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살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눠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지내야 가장 만족스럽고 후회가 적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은퇴도 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요. 자식에게 짐이 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만 지내고 싶지도 않은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이런 물음을 받으면 저도 참 할 말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노년을 생각하면 집이나 병원, 두 갈래 정도가 흔히 떠오르곤 했는데 이제는 살 길이 훨씬 다양해졌으니까요. 몇 해 전부터 이른바 실버타운이라는 곳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나도 나이 들면 이런 곳에서 살면 참 좋겠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 매체나 광고에서 실버타운을 참 멋지게 소개하기도 하죠. 수영장, 헬스시설, 시니어를 위한 건강 운동 프로그램, 고급스러운 식사 공간까지 있고 종사자들이 모든 자잘한 집안일까지 다 도와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창밖 풍경도 장관이라든가 매일매일 취미 활동이 열린다든가 정말 아늑하고도 호화롭게 노년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을 듣다 보면 저기가 정말 천국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살아본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결국엔 빠져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사정이 달라서 기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다 하고 다시 예전 집이나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느낀 건, 역시 사람 사는 데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결정할 수 없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실버타운을 칭찬하거나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 노후의 실버타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을 법한 몇 가지 교훈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들은 실제 사례와 또 일본의 비슷한 경험담을 접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 삶의 태도, 그리고 나와 맞는 생활 환경이구나 라고 다시금 느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하죠. 나중에 몸이 불편해질 때 자식한테 짐되기 싫어서 차라리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서로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정말 그게 행복한 선택일까요? 하고요. 물론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니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누군가 곁에서 케어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자녀가 다들 지방이나 해외에 살기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여러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 편안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부부가 다 건강하지만 굳이 넓은 아파트나 주택을 유지하기엔 관리가 벅차고 시골집에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우니 차라리 비슷한 나이대가 모여 있어 친구 사귀기 쉬운 실버타운이 낫겠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한데 그렇게 나름대로 멋진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막상 살아보니 삶이 점점 칙칙해졌다거나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 우울했다거나 우아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거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외로운 감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듣게 된 실제 사례 중 하나는 70대 분이 2년 정도 실버타운에 계시다가 결국 뛰쳐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분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실버타운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너무 호화로운 곳은 부담스러웠고 너무 협소한 곳은 싫었는데 이곳은 절제되면서도 필요한 시설은 잘 구비되어 있었고 비용도 생각보다는 그리 높지 않았대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서 이분이 방문했을 때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며 우리는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여기라면 나름 정이 있겠다 하고 마음이 끌렸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입주해보니 이웃과의 관계가 예상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스스로 평소에 책도 좋아하고 글쓰기도 좋아하고 어떤 날은 한적하게 숲길을 거닐며 사색도 즐기시는 분이라 같은 연배의 이웃들과도 그런 문화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다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당에 가보니 일단 분위기가 너무 정적이고 사람들 표정도 하나같이 지쳐 보이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적지 않아 서로 밝게 교류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이분이 인사라도 하면 퉁명스럽게 반응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했고요. 조금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어르신들을 만나 대화를 이어가면 주된 화제가 자식이 잘 나간다거나 왕년에 내가 어디서 뭘 했고 돈이 얼마였고 하는 옛자랑, 혹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약을 뭘 먹어야 하는지 같은 이야기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말문이 막히고 대화가 시큰둥해져서 아예 식당에 내려가서 밥 먹는 것도 귀찮아졌다고 합니다. 거기 음식이 아무리 정성껏 준비된 거라도 노인들 입맛을 고려해서 싱겁고 부드러운 걸 내놓다 보니 예전부터 매콤하고 짭조름한 음식에 익숙했던 이분에게는 도무지 맛이 없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밖에 나가 사 먹었다고 해요. 문제는 이렇게 한번 밖에서 사 먹기 시작하면 실버타운 내 식당을 갈 일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히 그곳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줄어들고 점점 고립되는 흐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주상복합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혼자 지내면서 높은 비용만 들어가는 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며칠 지내다 보니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지? 내 자유도 줄어드는 것 같고 이웃과의 소통도 재미없고 차라리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동네 사람들과 익숙한 식당이나 시장을 자주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일본의 사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히라노 유우라는 분이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다가 느낀 여러 불편과 답답함을 글로 남겼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정말 멋진 바닷가 뷰, 몸만 가도 청소도 밥도 다 해주는 곳, 매일 쉬운 취미 활동이 열리는 천국 같은 삶들 꿈꿨는데 1년쯤 지나니 외려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노인이다 보니 대화 주제도 자식 자랑이나 재산, 과거에 잘 나갔던 무용담뿐이고 영양이 풍부한 식사도 계속 먹으니 질려버리고 밖에 나가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려 해도 너는 여기 사니까 우리랑 다르잖아 라는 배척을 받기 일쑤고 결국 방에 혼자 틀어박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우울증까지 왔대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이 많은 돈을 내고 여기서 시간 보내나 싶어서 결국은 실버타운을 청산하고 도심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그런 두어 사례를 접하면서 실버타운이라는 게 꼭 환상의 천국은 아니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물론 여러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즐겁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늘 편안하고 좋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다가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이나 부적응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실버타운을 꼭 고려해야 할 형편이 있을 수 있죠. 예컨대 자녀가 바쁘고 내 건강도 언제 나빠질지 모르니 의료 케어나 간병 시설이 가깝게 있는 곳이 필요하다거나 나는 사람들 있는 데가 좋아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많은 곳에서 지내고 싶다거나 할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들어가기 전에 꼼꼼히 살피고 이곳이 정말 나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실버타운 광고만 보고 저건 진짜 좋겠다 하면서 서둘러 계약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보통 내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전에 집을 살 때도 몇 달, 몇 년 동안 고민하고 발품 팔아서 결정하듯이 실버타운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아래와 비슷한 4가지 정도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되 굳이 딱딱하게 머릿속으로 숫자를 떠올리지 마시고 흐름에 맞춰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어떤 생활 방식을 원하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버타운은 대체로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시니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런데 노인들끼리만 모여있으면 그것대로 답답함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누군가는 매일같이 봉사활동에 나가거나 자녀나 손주를 보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기차게 사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예 고요한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혼자 지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만약 후자 쪽 성향이라면 실버타운 생활이 오히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낸 돈이 아깝다. 사람들과 소통도 안 된다 하다가 우울감에 빠지기 쉬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곳의 재정 상태와 운영 안정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
분당의 한 실버타운이 부도가 나서 입주자들이 곤란해진 사례가 있었죠. 입주금이 꽤 컸을 텐데 운영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집을 다시 나와야 하고 돈을 돌려받는 문제도 복잡해지고 노년기에 그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건 한두 달 머물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몇 년 혹은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곳인데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회사인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몸이 나빠질 때 혹은 거동이 매우 불편해졌을 때를 대비해 요양시설이나 의료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 70대라도 80, 90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미리 그런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심할 수 있지만 만약 실버타운 자체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외부에 있는 요양원이나 병원과 연계만 되는 수준이라면 나중에 또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요양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혹은 어떤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꼼꼼히 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난처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기간 지낼 곳이니 될 수 있으면 미리 체험 거주를 해보고 결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머무를 집을 정하는 건 한 번의 방문만으로는 부족해요. 가능하다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실제로 살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가끔 있다고 하니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걸 활용해보는 게 좋습니다.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자주 들러서 식당도 이용해보고 거기 사는 분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해보고 프로그램에도 살짝 참여해보는 식으로 실제 생활 분위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말 내가 이곳에서 마음이 편한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길게 떠들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실버타운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다는 겁니다. 분명 어떤 분들에게는 딱 들어맞는 선택일 수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서도 스스로를 돌보기 힘들다면 전문 인력이 갖춰진 곳이 확실히 편리할 거예요. 또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다양한 취미나 모임이 마련된 공간을 원하는 분이라면 실버타운 생활을 아주 즐겁게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노년의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편하대, 고급스럽대, 시설 좋대 하는 홍보나 주변 이야기에 이끌려 바로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들과 지내다 보니 가치관이 달라서 대화가 안 된다든가, 음식이 맞지 않아 매일 식사를 밖에서 하게 된다든가, 활기차게 살고 싶은데 주변은 병약하거나 우울한 분위기라 기운이 빠진다든가, 이런 예상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거죠. 또 아무리 아파트라도 관리비가 비싸면 오래 지내기 어렵듯이 실버타운도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도 있어요. 보통 입주할 때 거액을 내고 매달 일정액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많은데 그 액수가 감당할 만한 범위인지, 혹시 내가 10년, 20년 머물러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체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괜히 감당 못할 수준의 돈을 쏟아붓다가 도중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면 아쉽잖아요. 또 여기서 계속 살다가 임종을 맞이해도 괜찮은지 같은 문제도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실버타운마다 규정이 달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나가야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실버타운을 인생 마지막 보금자리로 삼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 각도를 따져보고 가능하면 체험해본 뒤 결정하자깁니다.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서 나는 남들하고 섞여 사는 걸 좋아하나, 싫어하나? 나와 다른 성격의 노인들과 얼마나 잘 지낼 수 있을까? 내 취미나 식습관은 어떻게 되는가? 비용이나 의료 문제가 생길 때 이 시설이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가 등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생은 60부터다 라는 말이 참 흔해졌는데 사실 농담만이 아니죠.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은퇴 후에도 30년, 40년을 거뜬히 사는 시대니까요. 회사 생활을 20에서 30년 했다고 해도 그 비슷한 시간을 노년으로 지내야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해졌죠. 어디서 살든지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하고 뭘 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지낼지가 핵심이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가족 가까이에서 손주들 보며 살고 싶어 하고, 다른 이는 도시의 작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얻어 문화생활을 누리며 살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아예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지내고 싶을 수도 있죠. 실버타운도 그중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지, 결코 모두에게 맞는 해답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정말 마지막 집을 고르는 일은 신중해야겠구나. 그리고 실버타운도 허와 실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울러 혹시 이미 실버타운을 계약했거나 살고 계신 분 중에 난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다행이고 잘 맞으셔서 행복하시면 최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막연히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미리 경험해보거나 여유를 갖고 여러 곳을 비교해보거나 거기 사는 분들의 솔직한 후기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노후라는 게 참 길고도 때로는 외로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나와 맞는 환경을 찾으면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직장 일도 끝나고 이제야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 게 현명할까? 누구도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순 없지만 이왕이면 나중에 잘 선택했네 하고 웃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바라요. 어떤 분은 나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노인 전용 임대주택이나 공동주거 시설을 알아보고 있어요 하기도 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운영 상태, 비용 구조, 거주자들의 분위기를 꼭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사람이 다르듯이 시설도 다르고 운영진의 성향도 다릅니다. 한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었던 분이 다른 곳에서는 고생하고 어떤 분은 반대로 남이 별로라고 한 곳에서 오히려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알아보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생활 리듬에 맞는 곳을 찾는 게 관건이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노후 주거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 어떤 식으로 살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생 철학의 문제이기도 한 듯합니다. 나는 혼자 있길 원하는 편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과 어울려야 에너지가 나는가? 나이 들어서도 교류가 많은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자연 속에서 사색하며 살고 싶은가? 이런 자아 성찰을 거치고 나면 실버타운이 맞을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맞을지 조금씩 감이 오실 거예요. 끝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몸이 아프면 숫자가 의미 없다고도 하잖아요. 나이 든 몸으로는 이사 한 번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웬만해서는 거기서 계속 지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 자리 잡을 때부터 신중해야겠죠. 저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언젠가 여유 있게 난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모두에게 기원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노후 생활, 인간관계, 삶의 방향 등에 대해 가끔씩 나눌 생각입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나 더 나누고 싶은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저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더 빨리 찾아뵐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